이번 사건은 2003년 6월 19일 영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권의 주인은 몰타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일군 앤드류 램이라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본명은 앤드류 램이 아니라 크리스토퍼 게스트모어 주니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어릴 때부터 상류층의 특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업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 사업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업에서 그의 임무는 감시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처럼 크리스토퍼도 역시 잠복근무와 수사에 대한 적성을 보여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울버햄튼의 범죄 조직에 잠입했고 그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창창해 보였으며 또 다른 방송국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맨체스터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갱단원과 협력하기 시작하며 그의 운명은 서서히 어두운 방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크리스토퍼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남자의 이름은 존 윌슨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사내입니다. 그는 크리스토퍼를 범죄의 세계로 끌어들여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또한 윌슨과 함께 일했던 44세의 브라이언이라는 남성은 채셔주 근처의 불에 탄 건물 안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 식물이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불탄 폐건물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라작이라는 남성은 브라이언이 일하는 곳에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빼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한 달에 약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네덜란드의 딜러들과 연락을 하며 윌슨과 그들의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1999년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 브라이언은 현금 3천만원 가량을 가지고 항구에서 잡혔습니다. 이 현금은 존 윌슨의 것이었고 당연히 이 돈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은 모두 압수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 브라이언은 윌슨과 계속 일할 수 있었고 그가 재배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도 관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2년 12월에 브라이언은 또 다시 물건들을 도둑맞았고 결국 윌슨에게 수천만 원을 더 빚졌습니다. 윌슨은 격분하였고 크리스토퍼에게 브라이언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의 아들 개빈을 따라 집에서부터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불탄 폐건물까지 몰래 추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개빈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수만 라작의 도둑질을 우연히 발견하고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정보를 윌슨에게 전했고 그는 다시 한번 또 격분하게 됐습니다. 겉보기에 라작이 브라이언을 도와 물건을 빼돌려 몰래 팔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브라이언은 윌슨의 오해를 사게 된 것입니다. 윌슨은 패거리들에게 농장을 샅샅이 뒤지라는 명령과 함께 그의 모든 장비를 뺏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패거리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우유 배달원으로 알려진 제임스 레이븐이라는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의 친척이며 온몸에 문신을 한 다소 위협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윌슨의 오른팔이자 행동대장격인 사내 오티스 매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을 보기 위해서 데이비드라는 남성도 함께 갔습니다. 이 4명의 사내들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제품들과 장비를 포함해 가치가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매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건을 훔치기 위해 라작도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윌슨이 보낸 패거리에 매복에 당했습니다. 그가 농장에 들어가자마자 얼굴에 가차없는 주먹과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패거리들은 라작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라작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패거리는 그를 묶은 후 거꾸로 매달아서 더러운 물이 담긴 통에 쑤셔박았습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정보를 위해 라작을 계속 압박했지만 그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작이 패거리에게 당한 것들을 묘사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기에 자세히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기, 염산, 불, 산업용 스테이플 건 이것들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브라이언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른 채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농장에 들어서자마자 공격을 받았고 라작과 같은 짓을 당하게 됐습니다. 먼저 묶인 상태로 물 속에 처박히는 것을 라작이 지켜보며
더욱 큰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동자로 여겨지는 브라이언을 향해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고 그의 장기들이 파열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브라이언의 자식들도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옵니다. 브라이언의 딸인 나탈리는 21세, 게비는 25세입니다. 그들도 생각 없이 농장에 들어갔고 즉시 패거리에 붙잡혀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게비는 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끔찍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비는 결박당한 채로 질식해버렸습니다. 나탈리도 결박당한 채로 아버지 옆에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나탈리를 향해 무기를 겨눈 채로 브라이언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는 그들이 요구하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브라이언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와 게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무참하게 당하는 것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식들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그들은 전혀 만족하지 못했고 브라이언의 차를 타고 그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사라진 돈이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브라이언의 아내 줄리를 붙잡아 농장으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데이비드는 어떤 짓도 하지 않고 얌전히 농장에서 막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이유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윌슨이 데이비드에게 농장이 공격당했다는 신고를 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패거리들이 줄리와 함께 농장에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의 신고 때문에 현장에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토퍼와 오티스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제임스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농장을 수색하면서 끔찍한 사건 현장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브라이언이 이미 숨을 거둔 것을 확인했고 다행히 나탈리와 게빈 그리고 나작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잊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을 부검한 결과 영국 역사상 최악의 살해 중 하나로 단시간에 100개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출동이 빨랐기 때문에 현장은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의 배설물로 가득 찬 비닐봉지를 찾아냈고 DNA를 분석한 결과 크리스토퍼와 오티스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들을 잡을 계획이었고 물론 데이비드도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데이비드는 붙잡히자마자 본인이 본 것을 그대로 다 진술할 테니 형량을 깎아달라고 먼저 꼬리를 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을 따져 그들이 윌슨과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당국은 크리스토퍼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가 이미 영국을 탈출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리버풀 공항에서 스페인으로 떠나려는 그를 CCTV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부모는 아들이 이번 사건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크리스토퍼는 몇 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존 윌슨, 제임스 레이븐, 오티스 매튜는 모두 종신형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들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많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고작 21개월형만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그의 얼굴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크리스토퍼는 몰타의 항구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앤드류 램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호화로운 요트의 선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는 성공한 영국 사업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완전히 이번 사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당국은 천천히 그에게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이 되면서 그의 바뀐 이름과 거주지를 알게 되면서 마침내 그를 붙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 3월이 되어서야 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혐의도 부인했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증거로 인해 그는 당연히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의 형량은 종신형으로 24년 뒤에 가석방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토퍼와 그의 친척 제임스 레이븐은 영국 공영방송국 BBC를 대신하여 범죄 지하 세계에 잠입하여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BBC는 그들이 이미 갱단의 일부가 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미션을 수행하도록 8천만 원 정도를 그들에게 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